지금은 피하셔야 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해치려 해요. 숨이 멎은 병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의 눈이 커진다. 말하려다 멈춘다. 청소부는 더 다가오지 않는다. 난간을 꽉 붙잡은 손만 떨린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이 밤 침대 옆에서 시작된 속삭임 하나로 한 사람의 생사가 갈린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 그린힐 요양원의 복도는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와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노인들의 기침 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박미선은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낯선 것을 일상으로, 불편한 것을 당연함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미선은 무릎을 꿇고 복도 바닥을 걸레질했다.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꼼꼼했다. 걸레를 헹구고 물기를 짜내고 다시 바닥을 닦는 동작이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하지만 미선의 청소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301호 김할아버지의 방에서는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침대 옆 협탁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김할아버지가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미선은 청소용 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액자를 닦았다. 5년이었다. 이 사진 속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5년이 지났다. 할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발소리를 죽여 방을 나왔다. 복도를 조금 더 걸어가자 305호 이 할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침대 옆 바닥에 물이 엎질러져 있었고 할머니는 물컵을 떨어뜨린 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선 씨. 미안해요. 물 좀 마시려다가 손에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금방 닦을게요. 미선은 재빨리 걸레로 물을 닦아내고 새물을 컵에 따라 할머니의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이불이 흘러내린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까지 이불을 덮어주었다. 따뜻하게 주무세요, 할머니. 춥지 않게 이불 잘 덮고 계셔야 해요.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선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이곳 어르신들은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전부였을 텐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혼자이실까? 미선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선이 돌아보았다. 같은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동료 박영숙이 청소 카트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다. 영숙은 미선보다 5살 어렸지만 일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였다. 미선 씨, 또 그러고 있어요? 물 닦아주고 이불 덮어주고. 우리는 청소부라고요. 간병인도 아니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월급은 똑같은데 왜 굳이 더 힘들게 일해요? 요즘 젊은 애들도 안 그래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구역으로 향했다. 미선은 쓸쓸하게 웃었다. 영숙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선에게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방법이었다. 미선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과 함께 작은 상처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가끔 이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일, 병원 침대 옆에서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 위에 손을 얹었던 일을. 현지야. 미선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딸 김현지. 5년 전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딸.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거식증은 결국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 미선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병원비, 상담비, 치료비.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졌다. 하지만 딸은 결국 저체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더 좋은 엄마였더라면. 미선은 매일 밤 이런 자책감과 싸웠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곳 요양원의 노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았다. 딸을 구하지 못한 엄마가 다른 누군가의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미선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선은 4층 청소를 마치고 5층으로 올라갔다. 5층은 VIP 병실들이 있는 층이었다. 일반 병실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지만 미선의 눈에는 똑같았다. 외로움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다음 날 오후 3시 그린힐 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벤츠 S클래스. 번호판에는 2자리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내렸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어머니, 내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뒷좌석에서 80대 초반의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다. 정순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고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위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공허했다.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란 말이냐? 정순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배신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어머니,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집에선 간병인도 자꾸 바뀌고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뵙고. 아들의 뒤에서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도 좀 살 수 있겠네.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소리는 작았지만 정순애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녀의 청력은 여전히 예민했다. 정순애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나를 버리는 거로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됐다. 정순애는 손을 저었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에서, 며느리의 눈빛에서,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딸과 작은 아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이제 짐이었다. 버거운 짐, 빨리 내려놓고 싶은 짐. 자주 올게요,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거짓말하지 마라. 정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요양원 원장이 밖으로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정순애 여사님. 저희 그린힐 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됐소.
그냥 방이나 안내해 주시오. 정순애는 아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원장을 따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정순애의 등에 닿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복도 끝 창문 옆에서 미선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5층 창문을 닫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래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 한 분이 오시는구나. 가족에게 버려져서. 미선의 가슴이 아팠다. 저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곧게 편 어깨, 고개를 든 자세. 자존심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저 할머니도 다른 어르신들처럼 어둠 속에서 혼자 울 것이라는 것을. 501호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신다던데 미선 씨가 담당이래요. 옆에서 청소를 돕던 후배 직원이 말했다. VIP실이래요. 엄청 부자시나 봐요. 근데 부자면 뭐해요? 어차피 여기 오시면 다 똑같은데. 그래도 잘 모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드려야 해. 미선 씨는 정말 성자 같아요. 후배는 웃으며 다른 곳으로 갔다. 미선은 다시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다. 성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다. 딸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엄마. 그날 밤 미선은 501호 앞에 섰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똑똑. 실례합니다. 청소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미선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다. 침대 옆 창가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정순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선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청소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그녀는 15년간의 경험으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10분이 지났을까? 정순애가 입을 열었다. 그만하시오. 미선은 멈췄다.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다면 내일 아침에. 아니요. 계속하시오. 단지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소. 미선은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어딘가 따뜻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청소를 마친 미선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정순애가 다시 말했다. 고맙소.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할머니. 미선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복도에 나와서야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미선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501호에서는 정순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작은 원룸에서는 박미선이 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현지야, 엄마가 오늘 또 한 분을 만났어. 무척 외로워 보이시더라. 엄마가 잘 모실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미선의 밤은 계속될 것이었다. 잊혀진 사람들을 돌보는 밤이. 미선은 501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정순의 할머니가 입소한 지 사흘이 지났다. 지난 이틀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이 걱정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똑똑. 실례합니다. 청소 잠깐만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오.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순애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흰 머리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미선은 청소 도구를 놓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조용히 정성스럽게 이 시간에 청소를 하다니 참 힘든 일이겠소. 정순애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얼마나 했소? 이 일을 15년 됐습니다. 정순애가 고개를 돌려 미선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15년이나 이런 곳에서 가족은 있소? 미선의 손이 다시 멈췄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딸이 있었는데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순애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앉으시오. 아닙니다. 저는 앉으라고 했소.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두 여자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살이었소? 23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슨 병이었소? 거식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났다. 정순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선의 떨리는 어깨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정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나도 알아요.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자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자식에게 버림받았소. 어쩌면 그게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소. 할머니, 내 아이들은 날 사랑한 적이 없소. 내 돈만 사랑했지. 치매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서로 나를 떠넘기려고 했소. 그러다가 결국 여기로 보낸 거요. 정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을 미선은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할머니께는 자식들이 계시잖아요. 살아있고 건강하게. 당신 딸은 당신을 사랑했겠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순애는 침대 옆 티슈를 꺼내 미선에게 건넸다. 우는 건 약한 게 아니오. 사랑했다는 증거요. 그날 밤 두 여자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청소는 잊었다. 중요한 것은 청소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을 나눴다. 그 후로 밤마다 미선과 정순애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어느 날 밤 미선은 보온병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담아왔다. 정순애가 불면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였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캐모마일 차예요. 숙면에 도움이 된대요. 정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보았다. 이걸 어떻게... 약국에서 샀어요. 별거 아니에요.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할머니가 편히 주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정순애는 종이컵에 담긴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차의 따뜻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주는 따뜻함. 미선 씨, 네 할머니.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특별하오.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정순애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침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손난로였다. 이걸 받으시오. 할머니, 이건 추운 복도 다니느라 손이 차겠소. 받으시오. 미선은 손난로를 받았다. 아직 따뜻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미리 데워둔 것이었다. 미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내가 더 고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15년 요양원 생활 중 미선이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다. 그리고 정순애가 지난 10년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준 첫 번째 선물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미선 씨,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겠소? 어느 날 밤 정순애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미선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청소보다 대화가 먼저였다. 물론이에요, 할머니. 정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가난한 집 딸이었소. 1950년대 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났지. 먹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었소. 15살에 섬유 공장에 들어갔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지. 손이 이렇게 거칠었소. 정순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고급 핸드크림으로 관리되어 부드러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옛날의 거친 손을 기억했다. 21살 때 그 사람을 만났소. 정 회장. 공장의 시차론 재벌 2세였지. 그가 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소. 백조 같다고, 고귀해 보인다고. 웃기는 소리였지. 나는 그냥 가난한 공순이었는데. 사랑하셨어요? 처음엔 그랬다고 생각했소.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결혼했지.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신문에도 났어요. 하지만 정순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시댁 식구들은 날 인정하지 않았소. 공순이 출신이라고, 교양이 없다고, 품위가 없다고. 나는 50년간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소. 말투를 바꾸고, 옷차림을 바꾸고, 취미를 바꾸고.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웠지.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살았소.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니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더군. 자식들은 유산만 기다렸고 손주들은 나를 무서워했소.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걸까요? 정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80평생을 살아온 노부인의 눈물.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충분히 훌륭하게 사셨어요. 가난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혼자가 됐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소중히 여깁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순애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거칠었다. 노동의 흔적이 남은 손.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미선 씨, 당신은 내게 딸 같소. 할머니, 진짜 딸보다 더 나를 아껴주는구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501호 안은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미선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차례가 되었다. 정순애는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두 사람이 마실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정순애도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차를 준비했다. 캐모마일 차, 미선이 좋아하는 차. 할머니, 제가 준비해야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소. 앉으시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현지가 제 딸 이름이에요. 김현지.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미선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예쁘구려. 당신 닮았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조금씩 밥을 안 먹기 시작했죠. 처음엔 다이어트인 줄 알았어요. 요즘 애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갔더니 거식증이래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좋은 병원에 데려가고, 좋은 상담을 받게 하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소. 아니에요. 부족했어요. 현지가 왜 밥을 안 먹는지, 왜 자꾸 거울만 보는지, 왜 우는지. 저는 몰랐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돈 벌느라 바빠서. 정작 현지의 마음은 못 봤어요. 미선은 흐느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뒤에 숨졌어요. 체중이 33kg이었어요. 합병증으로. 저는 정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선을 끌어안았다. 80세 노인이 60대 여인을 품에 안았다. 미선은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슬픔을 쏟아냈다. 당신은 좋은 엄마였소. 최선을 다했소. 제가 더 일찍.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소. 현지는 알았을 거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머니.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시오. 현지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미선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었다. 밤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미선이 501호에 들어서자 정순애가 웃으며 맞이했다. 왔소? 오늘은 좀 늦었구려. 304호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도 차는 마셔야지. 여기 앉으시오. 이제 두 사람은 가족처럼 편안했다. 정순애는 미선에게 차를 따라주고 미선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작은 일상들, 요양원의 소소한 이야기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수제 약과였다.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샀어요. 할머니가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정순애는 약과를 하나 집어먹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별것도 아닌데 뭐려. 아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당신은 모를 거요. 정순애는 약과를 먹으며 말했다. 평생 비싼 것만 먹었소. 호텔 음식, 고급 레스토랑.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약과만큼 맛있지 않았소. 왜냐하면 이건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신분도, 나이도, 과거도 상관없는 순수한 인간의 연결이었다. 재벌 할머니와 청소부. 세상은 그들을 다르다고 했지만 그날 밤 501호에는 그저 두 명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도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곧 다가올 위기를, 그들의 관계를 시험할 순간을. 어둠은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미선은 요양원 1층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정순의 할머니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였다. 이사장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복도 끝 사무실 근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미선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사무과장 최민수의 목소리였다. 40대 중반 번들거리는 얼굴에 항상 가짜 미소를 띠고 있는 남자. 미선은 본능적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또 다른 목소리. 요양원 이사장 이태수였다. 미선은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정순의 할머니는 재벌가 사람이잖습니까?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아. 자식들도 관심 없어. 오히려 치매 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미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순의 할머니 이야기였다. 그럼 약은 언제부터 조작합니까? 이번 주부터. 치매약 용량을 서서히 줄이고 대신 수면제를 늘려. 그럼 인지 능력이 빠르게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엔 후견인 지정 소송. 우리가 준비한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할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는 내가 만들고. 재산은? 최 과장의 목소리가 들떴다. 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었다. 후견인 명의로 재단 만들어서 빼돌리는 거지. 정순의 할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최소 500억. 우리가 3분의 1만 가져와도 150억이야. 이사장님 50억, 저 50억, 김 간호사 50억? 그렇지. 김 간호사가 약 관리하니까 핵심이야. 그 여자 빚 때문에 환장했더라고. 걱정 없어. 자식들이 이의제기하면요? 할머니가 치매로 재산 날리는 것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설득하면 돼. 오히려 고마워할걸. 귀찮은 일 대신해 주니까.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미선은 황급히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다. 최 과장과 이사장이 복도로 나왔다. 내일 밤부터 시작하자. 야간에 김 간호사가 약 바꿔치기 하기로 했어. 알겠습니다. 501호 정순의 할머니. 두 사람이 지나갔다. 미선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청소도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누구야? 최 과장이 돌아왔다. 미선은 재빨리 일어서서 평소처럼 걸레를 들었다. 아, 박미선 씨? 여기서 뭐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퇴근 전에 정리하려고요. 최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선을 훑어봤다. 여기까지 들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퇴근하세요. 네, 과장님. 미선은 최대한 침착하게 청소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요양원 문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벽에 기대어 헛구역질을 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 지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할머니를 어떻게 해?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냥 엿듣기만 했을 뿐. 누가 청소부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야. 할머니를 지켜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랐다. 경찰? 할머니 가족?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정순의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딸 현지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지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엄마,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미선은 결심했다.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들이 실제로 약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다음 날 밤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야간 근무는 밤 11시부터지만 그녀는 10시에 요양원에 도착했다. 최 과장의 말로는 내일 밤부터라고 했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미선은 5층 복도 끝 창고에 숨었다. 창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501호 쪽을 주시했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켰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혹 노인들의 기침 소리만 들렸다. 밤 12시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 간호사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501호 쪽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미선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두려웠다. 김 간호사가 501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나와 501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정순의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김 간호사는 침대 옆 약통을 꺼내서 약을 바꾸고 있었다.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화면을 고정시켰다. 바로 그때 뒤에서 손이 뻗어나와 미선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최 과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옆에는 이사장도 서 있었다. 과 과장님, 당신 어젯밤에 들었구만. 내가 의심했어. 최 과장은 미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하는 짓이 범죄라고요. 미선이 소리쳤다. 501호 안에서 김 간호사가 놀라 나왔다. 뭐야? 누가 봤어? 박미선이야. 이 청소부년이 엿듣고 증거 찍으려고 했어. 이사장이 미선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미선 씨, 당신 이 요양원에서 15년 일했죠? 계속 일하고 싶으면 못 본 걸로 해요. 아니면 뭐요? 저를 해고하겠다고요? 해고는 약과지. 당신이 여기서 일하면서 노인들 학대했다고 소문낼 수도 있어. 증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501호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정순의 할머니를 생각하니 물러설 수 없었다. 못하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이 미친년이. 최 과장이 미선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미선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501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요? 정순의 할머니가 깨어난 것이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미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 과장의 손을 뿌리치고 501호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정순애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미선을 바라봤다. 미선 씨? 무슨 일이요? 뒤에서 최 과장 일당이 들어왔다. 김 간호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선 씨가 좀 흥분하셔서 제가 수면제 주사를 드리려고요. 수면제? 나는 안 그래도 되는데. 김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내며 다가왔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정순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그 주사 맞으면 안 돼요. 박미선 씨, 비켜요.
최 과장이 미선을 밀쳤다. 미선은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복도로 뛰어나갔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녀는 복도 비상벨을 눌렀다. 삐잉 마이너스, 삐잉 마이너스, 삐잉 마이너스 큰 경보음이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미친년이. 최 과장이 미선을 쫓아왔다. 하지만 이미 다른 층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경비원, 다른 간호사들, 그리고 잠에서 깬 노인들. 무슨 일이에요? 화재인가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501호. 정순의 할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어서 와주세요. 사람들이 501호로 몰려들었다. 최 과장과 이사장, 김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 간호사는 재빨리 주사기를 주머니에 숨겼다. 경비원이 미선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죠, 미선 씨? 저 사람들이 할머니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어요. 치매약을 줄이고 수면제를 늘려서 할머니를 일부러 더 아프게 만들려고. 뭔 헛소리야. 최 과장이 소리쳤다.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가 뭘 어쨌다는 거야? 김 간호사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주사기가 있을 거예요. 경비원이 김 간호사를 바라봤다. 김 간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머니요? 이건 그냥 보여주세요. 안 돼요. 이건 개인 사생활 침해. 바로 그때 정순의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말했다. 경찰을 불러주시오. 할머니, 미선 씨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오. 내가 보증하겠소.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도 2층을 떠나면 안 돼요. 정순애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아온 위엄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압도당했다. 경비원이 경찰에 전화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김 간호사의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발견했고 501호 침대 옆에서 바꿔치기 된 약을 발견했다. 최 과장은 발버둥쳤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닥쳐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들은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훔치려고 했어요. 치매약을 조작해서 할머니를 더 아프게 만들고 후견인 지정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증거가 있어요? 이사장이 비웃었다. 당신이 엿듣기 했다는 거? 녹음이라도 했어?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맞다. 증거가 없었다. 동영상은 삭제당했고 녹음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이 말했다. 일단 약물 조작은 확실합니다. 이 약통들을 감식에 보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관은 복도 천장을 가리켰다. CCTV가 있네요. 김 간호사가 501호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박미선 씨를 폭행한 장면 다 찍혔을 겁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CCTV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당신들 모두 경찰서에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최 과장과 이사장, 김 간호사는 체포되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미선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 안도감,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선 씨. 정순의 할머니가 다가와 미선을 끌어안았다. 고맙소. 당신이 날 구했소. 할머니. 미선은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해냈다. 할머니를 지켜냈다. 5년 전 딸을 지키지 못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아니요. 당신은 완벽했소. 용감했소. 정순애는 미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도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요양원의 노인들, 직원들 모두가 미선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그린힐 요양원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청소부 한 명의 용기가 한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3일 뒤 미선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는 친절하게 차를 건네며 물었다. 박미선 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민수 과장과 이태수 이사장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퇴근하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선은 그날의 일을 상세히 진술했다.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다. CCTV 분석 결과 김 간호사가 501호에서 약물을 교체하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약물을 감식한 결과 치매 치료제가 위약으로 바뀌어 있었고 강한 수면제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3명 모두 업무상 배임, 사기 미수,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미선 씨 덕분입니다. 형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미선을 바라봤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박미선 씨가 없었다면 정순의 할머니는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영웅 취급을 받는 것이 불편했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경찰서를 나오자 요양원 입구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미선을 향해 달려왔다. 박미선 씨, 잠깐만요. 요양원 비리를 폭로한 심경이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셨나요? 미선은 당황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부셨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기자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양원 비리를 막아내셨잖아요. 한 여자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두렵지 않으셨나요? 해고당할 수도 있었는데. 미선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할머니라고 하시면 정순의 여사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할머니는 소중한 분이세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분이시죠.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저는 15년간 이곳에서 일했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때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전부였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잊혀지고 버려지고 그게 너무 슬펐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미선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다. 할머니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못 본 척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한 남자 기자가 물었다. 영웅이라는 말 들으면 어떠세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든 노인분들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선의 인터뷰는 모든 뉴스 채널에서 방송됐다. 사건 후 일주일째 그린힐 요양원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뉴스는 연일 요양원 비리를 다뤘고 정부는 전국 요양원 긴급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미선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했다. 꽃다발과 감사 편지가 요양원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미선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았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하나 변한 게 있었다. 정순의 할머니가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게 된 것.
미선은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VIP 병실 앞에 도착하자 낯익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정순의 할머니의 자식들이었다. 큰아들이 미선을 보고 달려왔다. 박미선 씨. 그는 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선은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저렇게 보내고 만약 박미선 씨가 아니었다면 딸도 다가와 미선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은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안에 계세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 없대요. 치매도 초기라서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다행이네요. 미선은 병실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정순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자 정순애가 침대에 앉아 미선을 반갑게 맞이했다. 왔구려. 기다리고 있었소. 할머니,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멀쩡하오. 의사들이 괜히 호들갑을 떠는 거요. 미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참 큰일을 겪었소. 그러게요. 정순애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 씨,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소. 사업가도 정치인도 유명인도 수없이 봤지.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할머니, 당신은 나를 재벌 할머니로 본 게 아니었소. 그냥 할머니로 봐줬지.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줬소. 정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거요. 평생을 난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며 살았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내 돈을 좋아하는 건가? 항상 그런 생각뿐이었어. 할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당신 덕분에 알았소.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정순애의 자식들도 눈물을 닦았다. 잠시 후 복도에서 큰아들이 미선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미선 씨, 이건 작은 사례의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5천만 원입니다. 어머니 목숨을 구해주신 대가치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을 위해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잃어버린 딸을 다시 돌볼 기회를 주셨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거식증으로. 제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더 일찍 알아챘다면 딸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큰아들과 딸, 작은아들 모두 조용히 미선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후회하면서.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저는 조금씩 치유됐어요. 다시 누군가를 아끼고 지키고 사랑할 수 있게 됐죠. 박미선 씨, 그러니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할머니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어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했고, 이제라도 잘하시면 돼요. 미선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여러분의 어머니세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진심으로 대해드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미선이 병원을 떠날 때 정순애가 그녀를 불렀다. 미선 씨, 잠깐만. 네, 할머니.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정순애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 거요. 존엄한 노후재단. 모든 노인이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요. 할머니.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소. 공동이사로. 미선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자격? 당신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소? 정순애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15년간 노인들을 돌본 사람.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가족처럼 대한 사람.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돌본 사람. 당신이야말로 이 재단의 중심이 되어야 하오.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배움이 뭐 그리 중요하오. 당신에겐 더 귀한 게 있어. 진심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당신이어야만 하오. 우리 함께 하자고. 정순애가 손을 내밀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여자의 손이 맞닿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다. 사건 후 2주일째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격적이게도 전체의 30%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인권 침해가 발견됐다. 그린힐 요양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정부는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미선의 용기가 사회를 움직인 것이다. 미선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했다. 새로 부임한 원장은 그녀에게 정규직과 급여 인상을 제안했지만 미선은 거절했다. 저는 지금처럼 일하는 게 좋아요. 밤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제 천직이에요. 대신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올려주세요. 그분들이 더 필요해요. 새 원장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날 밤 미선은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확인했다. 301호 김할아버지, 305호 이할머니, 그리고 새로 들어온 어르신들. 그녀는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돌봤다. 501호는 비어 있었다. 정순의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었다. 미선은 빈 방을 청소하며 생각했다. 할머니, 빨리 건강해져서 돌아오세요. 할머니가 없으니 밤이 너무 외로워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정순의 할머니의 문자였다. 미선 씨, 내일 퇴원하오. 그리고 내일 모레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재단 설립 준비 시작이요. 준비하시오. 우리 큰일 할 거요. 마이너스 순회 올림. 미선은 미소 지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시켰다. 미선과 정순애의 관계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여정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낡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심과 사랑이 있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10층 존엄한 노후재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다. 로비에는 축하 화환이 가득했고 취재진과 하객들로 북적였다. 정치인, 사회 저명 인사, 그리고 전국에서 온 요양원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미선은 낯선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15년간 청소복만 입다가 처음 입는 정장이었다. 어색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5년 전과 달랐다. 살아있었다. 미선 씨, 준비됐소? 정순의 할머니가 다가왔다. 83세. 6개월 동안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예전의 차가운 위엄 대신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떨려요, 할머니. 제가 저런 자리에 서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당신이 있어야 이 재단이 의미가 있어. 정순애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플래시가 터졌다. 미선은 눈이 부셨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두렵지 않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존엄한 노후재단 설립을 축하합니다. 이사장이신 정순애 여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순애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관객들을 둘러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여러분, 저는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부유하게 살았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까지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청중이 조용해졌다. 요양원에 갔을 때 저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세상에게. 재산은 많았지만 쓸모없는 늙은이. 치매 환자.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정순애는 미선을 바라봤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달리 봐줬습니다. 청소부 박미선 씨. 그녀는 저를 재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로도 보지 않았죠. 그저 할머니로 봐줬습니다. 존엄한 한 인간으로.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저를 구했습니다. 비리로부터가 아닙니다. 외로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겠다고. 정순애는 원고를 내려놓았다. 이 재단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모든 노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돌보는 이들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박미선 이사가 중심이 되어 우리는 이 꿈을 이뤄낼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15년간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버렸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게 청소는 단순히 더러운 걸 치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다. 제 딸 현지의 이름으로 거식증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치료비 지원, 가족 교육 프로그램. 현지가 살아있었다면 원했을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현지야, 엄마가 약속을 지킬게. 내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줄게. 장내가 숙연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전국의 요양원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돕고 돌봄 노동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순애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겠습니다. 미선은 정순애를 바라봤다. 할머니, 우리 함께 할 수 있죠? 정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미선 씨. 우리 함께 할 거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청소부와 재벌 할머니 손잡고 노인 인권위에 나서다. 그로부터 2년. 존엄한 노후재단은 전국 500개 요양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프로그램, 노인 인권 교육, 거식증 환자 지원, 그리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긴급 보호시설까지.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미선은 여전히 가끔 청소복을 입고 요양원을 방문했다. 직접 바닥을 닦고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이사가 아니었다. 현장의 이사였다. 어느 날 미선은 지방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다. 열악한 시설, 부족한 인력.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재단 지원으로 직원을 더 뽑을 수 있게 됐어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 어르신들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미선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으세요. 당신 같은 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이사님이야말로. 저는 그냥 한때 여러분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미선이 요양원을 떠날 때 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얼굴이 참 따뜻하구먼. 우리 딸 같아. 미선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 더 이야기해요. 그래, 그래. 꼭 와야 해. 차에 타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들판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었다. 가을이었다. 정순의 할머니를 만난 지 2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다. 전화벨이 울렸다. 정순애의 큰아들이었다. 미선 씨, 어머니가. 미선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뭐라고요? 병원으로 오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미선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복도에는 정순애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할머니는요? 의사가 나와 조용히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고령이라 수술이 어렵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미선은 중환자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유리 너머로 정순애가 누워 있었다. 수많은 선과 기계에 둘러싸여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다. 할머니. 미선은 유리에 손을 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3시간 후 의사가 허락했다. 짧은 면회였다. 미선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 기계음. 2년 전 딸이 누워있던 바로 그 냄새, 그 소리. 할머니. 미선은 정순애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정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다. 미선 씨.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다행이요. 당신을 봐야 했는데. 정순애의 목소리는 약했다.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요. 할 말이 있어. 정순애는 힘겹게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선 씨,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소. 할머니, 무슨 말씀을. 80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산 건 마지막 3년이었소. 당신과 함께한. 눈물이 정순애의 눈가를 적셨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미선은 흐느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전국의 요양원들, 거식증 아이들. 할머니가 필요해요. 정순애는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미소였다. 당신이 다 할 수 있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할머니, 현지, 딸, 곧 만나러 갈 것 같소?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네. 현지한테 제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꼭 전할게요. 정순애는 눈을 감았다. 숨이 점점 약해졌다. 기계의 삐소리가 길게 울렸다. 할머니, 할머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미선는 밖으로 밀려났다. 유리 너머로 응급처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떠나고 있다는 것을.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유가족분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순애 83세. 2026년 가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 3일 후 서울의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전국에서 온 요양원 관계자들과 돌봄 노동자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순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미선은 상주 옆에 앉아 있었다.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그녀에게 자리를 내어줬다. 미선 씨야말로 어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큰아들이 말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미선은 기계적으로 절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또 누군가를 잃었다. 딸에 이어 이제 할머니까지. 나는 왜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할까? 저녁이 되자 조문객이 줄어들었다. 미선은 조용히 일어나 빈소로 향했다. 정순애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천을 꺼냈다. 청소용 극세사 천. 그녀가 15년간 사용해온 가장 아끼는 천이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선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으로 관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일 좋아하셨던 라벤더 향 물티슈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501호에서 청소할 때 할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항상 챙겼잖아요. 미선는 관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았다. 눈물이 떨어져 관을 적셨다. 이제 편히 가세요. 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쁜 현지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길을 계속 걸을게요. 약속드려요. 할머니의 꿈을, 우리의 꿈을 꼭 이룰게요. 미선는 관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미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딸도 작은 아들도 다가와 함께 울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장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다. 유족분께서 미리 맡기신 거래요. 박미선님께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였다. 미선은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가을밤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사랑하는 미선 씨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요.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행복했소.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부유했지만 가난했소.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소. 자식들도 명예도 아무것도 날 채워주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밤마다 내 방을 청소하며 내 마음까지 닦아주었소. 청소부가 아니라 천사였소. 미선 씨, 당신은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소. 인간의 존엄성, 진정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히 여겨지는 것. 평생 재벌 부인으로 살았지만 진짜 귀한 대접은 당신에게서 받았소. 가난한 청소부가 부유한 할머니에게 준 선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소부였소. 아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소. 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함을 나눠주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현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딸을 나도 만나고 싶소. 미선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슬퍼하되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마시오. 당신에겐 해야 할 일이 많소.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소.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요. 하늘에서 지켜볼 거요. 당신이 걷는 그 길을 응원할 거요. 이 낡은 할머니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미선 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정순의 올림. 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다. 할머니, 현지야. 미선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가슴은 아팠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할머니가 남긴 꿈, 딸을 위한 약속. 다음 날 발인식에서 미선은 추도사를 낭독했다. 정순의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더러운 걸 치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분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연구차가 출발했다. 미선은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5년 뒤 존엄한 노후재단 본부는 이제 전국 15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500개 요양원 지원, 10만 명의 노인과 환자들에게 존엄한 돌봄 제공, 거식증 환자 무료 치료는 연간 1000명을 돕고 있었다. 미선은 68세가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장을 뛰었다. 사무실보다 요양원이 편했다. 어느 날 미선은 그린힐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이제 정순의 기념 요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재단이 인수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미선은 5층 복도를 걸었다. 15년간 걸었던 그 복도. 이제 바닥은 더욱 깨끗했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501호 문을 열었다. 이제 이곳은 정순의 추모관이 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할머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 결혼식 사진, 그리고 미선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미선은 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현지도 잘 만났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희 재단, 이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전국의 어르신들이 더 존엄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됐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한 봄 햇살. 그리고 할머니, 저도 이제 괜찮아요. 현지를 잃은 슬픔도, 할머니를 보낸 아픔도, 이제는 사랑으로 기억해요. 슬픔 대신 감사함으로. 미선은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라벤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 고맙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젊은 요양보호사가 미선에게 다가왔다. 이사님, 오늘도 청소 도와주시려고요? 미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청소는 제 정체성이에요. 이사님 같은 분이 왜?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게 아니에요.
미선은 청소 도구를 들며 말했다.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에요. 평생 배운 것 중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죠.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따뜻했다. 각 방을 지나며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이곳은 더 이상 슬픈 곳이 아니었다. 존엄한 곳이었다.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 저녁이 되어 미선은 요양원을 떠났다.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할머니 현지야.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내일도 열심히 살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걸었다. 저 멀리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길.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미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늘에서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국에 그녀의 마음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었다. 청소부의 용기가 수만 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미선은 걸었다. 존엄의 길을, 사랑의 길을. 그녀의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앞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